네, 오늘 노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작가 이석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채팅방 공심제 커뮤니티에 속한 채팅방에 노션 강의를 진행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노션 관련된 요청이 와서 제가 강의를 오늘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의는 약 1시간, 길면 1시간 30분 정도? 네, 모르겠습니다. 떠들다 보면, 네, 2시간 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제가 말이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제가 좀 쓸데없이 말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오랫동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노션 강의를 들으러 오셨죠? 네, 근데 노션을 좀 써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노션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오셨는지, 아니면 노션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듣고 왔다 이런 분들이 계신지 제가 참 궁금하네요. 뭐 채팅창으로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노션을 좀 안다, 난 좀 써봤다, 아니면 나는 전혀 모른다. 구글 킵이나 뭐 에버노트 정도는 내가 써봤는데 전혀 써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분들, 네, 간략하게라도 말씀 주시면 제가 오늘 강의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고요. 오늘 노션 특강은 일단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고 중간중간에 제가 사용하는 노션 화면, 네, 네, 강의는 한 두어 번 들었다는 분도 계시네요. 네. 네. 노션 가입만 하셨는데 진전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실제 제가 사용하는 노션 화면들, 네,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적으로 노션을 입력하는 그런 데모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노션 오늘 하루 만에 노션 모든 걸 다 마스터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노션을 더 공부하거나 더 잘 쓰고 싶은 분들은 책을 사서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 책도 있고 시중에 나가시면 노션 책들이 또 있어요. 노션 책들이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독학을 하는 거더라고요. 일단은 한번 좀 책을 보시고 그 다음 단계 강의도 듣고 여러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노션으로 뭔가를 좀 재미난 걸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요, 뭐 이렇습니다. 게릴라 퀴즈라는 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이거는 오늘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부끄럽게도 제가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네, 이렇게 보여드리고 슬쩍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한 권으로 끝내는 노션이라는 책을 3월 달에 냈고요. 피터님하고 저랑 같이 공저로 책을 냈고요. 그 책이 3월 달에 내서 광화문고 교보문고에 가시면 아직까지도 이 매대에 살아 있습니다. 보통은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책이 출간이 돼서 전시가 되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이제 없애버리거든요. 이 서점에 이게 참 무서운 냉정한 현실인데 다행히 현재까지도 광화문 매대에 가시면 H8 매대에 가시면 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검색을 해봤는데 광화문점에 재고가 6건이 있더라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카카오 브런치에서 글을 열심히 쓰고 있고요.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쓰고 있고 여기 구독자가 7,8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한 달 반 정도의 이전의 정보고요. 오늘은 보니까 8,100명이 됐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네, 제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강사 이력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문화센터와 기업 강의 그리고 대학교에서 출강을 했고요. 얼마 전에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본점에서 북클럽 글쓰기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모객이 안 돼서 뭐 폐강이 되기도 했고 또 중랑구청에서 진행하는 평생학습관에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커뮤니티에서 제가 여러 가지 모임들을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노션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산성 툴 많이 사용하시나요? 어떤 툴들을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할 때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이를 쓰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심플노트를 쓰신다. 그 다음에 에버노트도 있고요. 핸드폰 메모장.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에버노트가 제일 많네요. 숫자로 보면 에버노트가 한 세 건 정도. 그 다음에 구글 킵도 한 세 건. 네. 근데 구글 킵도 의외로 많이 쓰시네요. 네. 저는 저만 그 구글 킵을 쓰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구글 킵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산성 툴을 사용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메모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한 게 있을 때 또는 뭐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에버노트라든가 구글 킵에 또는 메모장에 즉흥적으로 메모를 하시는지 어떻게 메모를 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고요. 저마다 이제 메모하는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글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글감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메모를 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기록하는 수단으로 이제 메모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다양한 용도로 메모를 활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정 관리는 어떤가요? 일정 관리는 캘린더로 보통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일정 관리는 요즘에 네이버 캘린더를 주로 쓰고 있고 회사에서는 구글 킵, 구글 캘린더 같은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정 관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 관리 툴을 쓰실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 진척 관리라든지 뭐 칸반보드라고 하죠. 뭐 트레일러 같은 툴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지라 이런 툴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 인프라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또 쓰시는지 또 이런 툴들도 또 있죠. 또 앨범이나 사진 관리는 어떨까요? 개인적으로 가족들 또는 회사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 그냥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컴퓨터로 옮겨 놓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이제 관리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가끔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하드디스크가 배드가 나서 그 사진을 통째로 날려먹거나 뭐 문제가 생겨서 그 복구센터에 가져갔는데 복구가 안 되더라. 그래서 가족들의 어떤 그 추억이 담긴 한 10년치의 사진이 날아가서 크게 낙담했던 기억이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글들을 가끔 보거든요. 사진이나 앨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관리하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잡코리아나 뭐 사람인 같은 그런 구직 사이트에 그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홈페이지에 자기 이력 사항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그 포트폴리오를 광고하고 홍보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서 작업도 있죠. 뭐 원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한글이나 워드 프로세서, MS 워드 같은 거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진처럼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하드디스크가 물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파일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뭐 클라우드 같은 곳에 백업을 정기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데이터가 날아갈 만한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협업 작업들을 우리가 보죠. 만약에 내가 팀원들하고 또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친목으로 어떤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뭐 요즘에는 구글 시트나 구글 덕스 같은 쪽에다가 정보를 입력을 해놓고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과거처럼 공지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많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툴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캘린더부터 시작해서 문서, 사진, 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거를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걸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을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이제 제가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들 거예요. 분명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뭐 저 노션으로 다 할 수 있다는데 저 노션 팔아먹으려고 저 사람 노션 첩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노션의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떤 생산성 툴을 사용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에버노트, 구글 킵, 뭐 심플노트.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왼쪽에 있는 거 에버노트, 위에 있는 게 워크플로이, 우측에 있는 거는 프로젝트 관리 도구 트렐로, 요거는 구글 킵, MS 워드, 요거는 이제 투두이스트라고 하는 할 일 목록 관리로 아주 유명한 앱이죠. 이 모든 거를 그 이상의 서비스들을 노션으로 다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션 하나만 있으면 얘네들은 이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 이게 사실이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 예상을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제가 증명을 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노션의 장점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일단 한번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션은 예쁘다. 일단 예쁩니다.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지만 만들면 일단 화면이 일단 깔끔하고 예뻐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고 그리고 화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앱으로 들어오는 분은 비밀번호를 물어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비밀번호가 없는데. 잠깐만요. 앱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저기 유튜브 주소를 드릴게요. 이쪽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주소를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상하다. 그게 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 어딘가에서. 그래서 앱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에도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어쨌든 노션의 장점은요. 일단 화면을 내가 마음대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웬만한 서비스들을 이 노션으로 다 통합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하나의 위키백과, 요즘은 뭐 위키백과 많이 쓰시죠? 네, 위키백과 같은 느낌이 들다. 그리고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요. 노션의 장점은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데스크탑 PC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 안 해도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앱을 설치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 그다음에 애플 버전 두 가지, iOS 두 가지 버전을 다 제공하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면 웹 브라우저나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이든 데스크탑이든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든 어느 쪽에서 입력한 데이터든지 다양한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동기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데스크탑에서 입력을 해놨는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가서 그 똑같은 내용을 또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든 한쪽에서만 입력하면 다른 그 플랫폼에서도 그 동일한 데이터가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노션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잠깐 이제 화면을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자, 이 화면은 제가 이제 노션으로 만든 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들의 일종의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제가 이제 취미 코스, 하비 코스라고 해서
마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카드 이미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모임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나 내가 갖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노션에서 이런 갤러리와 같은 뷰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의 어떤 카드 뉴스 형태의 UI도 노션으로 꾸밀 수 있고요. 또는 이제 가장 일반적인 홈페이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단에는 커버 이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본문들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홈페이지들도 노션으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상단 이 부분은 이제 커버 이미지에 해당하는 구간이고요. 여기는 아이콘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이틀 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우리가 MS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마치 문서 편집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듯이 이런 텍스트도 구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분선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도 여러 가지 글자의 크기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다단으로 이제 단을 구축을 해서 우측에 이렇게 다 여러 가지 다단으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거진과 같은 이런 효과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노션 이게 하나에 보면 그냥 웹페이지 같잖아요. 웹페이지 UI 같죠. 이런 페이지들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제 노션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션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독서 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읽는 책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구글 시트나 엑셀 같은 걸로 이런 독서 진척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 뭐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미 엑셀이나 구글 시트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굳이 이걸로 꼭 가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엑셀이 편하고 구글 시트가 편하면 사용 그쪽으로 계속 쓰시면 되고요. 또 노션이라는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낯설긴 하지만 새로운 걸 내가 좀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모험 정신이 있는 분들은 노션을 써보시는 것도 좋죠. 근데 노션을 쓰게 되면 같은 구글 시트와 같은 엑셀 베이스의 그런 자료 뷰라고 하더라도 노션이 조금 더 화면이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완독 상태일 때 이렇게 완독이라고 초록색으로 태그 표시를 한다든지, 키워드 같은 것들도 해시태그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해시태그를 줄 수 있고, 날짜 같은 것도 지정할 수 있고, 별점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별점도 부여할 수 있고, 표지에는 사진을 또 넣을 수 있어서 구글 시트나 엑셀에서 할 수 있는 그 자유도에 비해서는 노션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이 화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외관의 그 형상의 이미지로서는 노션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알록달록하고 아기자기하면서도 예쁘게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노션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할일 목록 관리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할일 목록 관리라고 하는 특강에서도 한번 했던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할일 목록에서 당장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이런 일들은 이제 스택에다가 쌓아놓고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나레이션을 쫙 해놓고 그날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체크박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5일로 나눠서 어떤 일을 여기다가 할당을 시켜놓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날짜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알람을 또 줄 수 있어요. 알람 기능을 줘놓고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좋고요. 또 노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협업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노션 페이지를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해서 이 페이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멘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나만 쓴다라고 하면 멘션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어떤 타스크에 다른 사람이 할당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치 브런치나 블로그에서 누군가를 멘션을 하잖아요. 뭐 페북에서 멘션을, 인스타에서 멘션을 하는 것처럼 노션에서 멘션 기능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 페이지에 초대한 내 지인들 또는 친구, 회사 구성원들, 그런 사람들과 어떤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멘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체크박스 형식의 아이템들은 내가 만약에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그 일이 달성된 거다.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는 아카이브라는 영역이 있어서 실제 이 업무가 일주일이 딱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쪽으로 영역에서 아카이브 쪽으로 옮겨서 일을 끝낸 걸로 처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노션으로. 자, 그래서요, 결론을 제가 지금 이제 노션으로 대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 노션 의 사용 예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노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 15가지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 메모, 일기 쓰기, 할 일 목록 관리, 칸반 보드, 프로젝트 진척 관리, 사진 앨범 관리, 독서 노트, 그다음에 위키백과, 아이디어 관리, 일정 관리. 자, 일정 관리는 여기 캘린더가 있어요. 캘린더가 있어서 일정 관리할 수 있고, 개발자분들,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개발자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해서 코드 하이라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이 있어서 코드 관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션의 굉장히 극장점 중에 하나가 파일 업로드거든요. 자, 노션이 얼마 전에 한글판이 나왔죠. 노션이 한글판이 나온 지가 약 한 열흘이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이제 실시간으로 한글판 출시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시간이 아니라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제 기억이 나는데요. 노션의 강점 중에 하나가 한글판이 되면서 무료 버전으로 이제 노션이 전환됐어요. 예전에는 블록이라고 해서 블록을 1000개까지밖에 활용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하게 무료가 됐죠. 그리고 노션의 서비스에다가 내가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료 버전은 물론 이제 5메가 이하밖에 안 되긴 한데 한 달에 5,000원인가를 내고 1년 단위 애뉴얼로 결제를 하시면 파일을 무제한으로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나 네이버 클라우드를 결제를 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한 달에 거의 뭐 한 10,000원 가까이 이렇게 지출을 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구글 클라우드 뭐 100기가 이런 식으로 결제를 해서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노션 프로 버전을 쓰고 있는데 프로 버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 버전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파일 업로드 제한이 5메가 이상이 그게 풀려버려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6기가짜리, 10기가짜리 이런 파일들도 노션에 업로드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파일들이다. 이거는 절대 날아가면 안 되는 파일들이다. 이런 것들은 하드 디스크에 보관하지 않고 저는 노션에다가 어떤 그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드래그 앤 드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북마크 관리 이건 뭐냐면 뭐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거나 파이어폭스 쓰시거나 뭐 엣지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익스플로러 쓰신 분도 계시겠죠. 그건 다 북마크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크롬 브라우저의 동기화를 쓰시는 분들은 그 북마크가 동기화를 시켜놓으면 날아갈 일이 없어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북마크가 날아가는 경험 그런 경험도 한 번들 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션에다가 그런 북마크들을 쫙 모아놓고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내 홈페이지를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파워 유저들 이거는 이제 파워 유저 얘기입니다. 일반 노멀한 그냥 노션을 나는 그냥 좀 쉽게 쓰고 싶어요. 어려운 건 저는 싫어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는 좀 복잡하게 노션을 쓰고 싶거든요. 저는 IT도 좀 알고요. 저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좀 알아요. 이런 분들은 파워 유저를 위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아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 강의는 할 수 없어요. 제가 IT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넘어갈 것 같아서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한 15가지의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머리가 아프다.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뭐부터 해야 돼. 나는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이걸 한꺼번에 진짜 다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고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 내가 뭘 하는 게 좋아? 이런 분들, 네, 서로의 얼굴 쳐다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축약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홈페이지, 그 다음에 할 일 목록 관리, 일정 관리, 그 다음에 포토 갤러리 같은 내가 이제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들 그런 관리하는 포토 갤러리, 그 다음에 내가 책을 읽으면서 진척 관리, 내가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책에서 읽은 밑줄들을 관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정도가 노션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잘 들었는데 알쏭달쏭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합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하죠. 포기하면 이렇게 다 귀찮으니까 소파에 누워서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코로나 요즘 3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밖에 외출도 못 하는데 노션은커녕 소파에 누워서 잠이라도 실컷 때리는 게 건강에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자, 노션은 그러면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서비스는 아닙니다. 애석하게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주 작은 기업에서 만들었고요.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전체 직원이 50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참 놀랄 일이죠. 네. 그리고 또 웃긴 거는요. 이 회사의 대표 오너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고요. 중국계 미국인이 이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미국에서 유명해지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유명해졌어요. 공교롭게도.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산성 툴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에버노트도 그렇고 한국에서 성장했고 노션도 보면 한국에서 폭발적으로 시장이 커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하게 성장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5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성공을 했고요. 네. 그 노션이라는 건 뭐랄까 그 2030 밀레니얼 일잘러에게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을 요약한 정보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한 400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2위 시장이래요. 놀랍죠? 미국 시장이 이제 1위지만요. 중국, 뭐 유럽 이런 시장을 제끼고 한국이 2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한글판이 두 번째로 출시가 됐어요.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션에 들어가서 설정 들어가시면 언어 설정에 2가지밖에 없어요. 영어하고 한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 세계에서 노션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이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급성장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션의 철학은 뭐냐면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또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어떤 서비스들을 어떤 기능들을 레고를 조립하듯이 만들어 간다. 근데 그냥 그렇게 쉽게 만들어 갔는데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깔끔하고 예쁘게 보이는 서비스를 만들자. 이런 게 그들의 철학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기존의 생각으로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당연히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어떤 생각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능력이 되면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뭐 워드프레스 같은 솔루션을 구매를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기에 뭐 결제를 붙인다든지 뭐 거기다가 쇼핑몰로 연계를 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다는 얘기죠. 간단한 그냥 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과정조차도 결론적으로는 코딩을 좀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조금 더 이쁘고 디테일하게 선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 노션 홈페이지는 코딩을 할지 몰라도 그냥 마우스만으로 그냥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싸한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게 바로 이제 노션의 어떤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이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 마치 우리가 코딩하는 것처럼 또는 레고를 이렇게 블록 단위로 조립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바로 노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노션인가 그 말씀을 드려보면 노션은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적인 접근을 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 항상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생각과 복잡한 업무들을 간소화시켜주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에 우리는 항상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에버노트와 같은 툴이 각광을 받았던 이유도 우리의 복잡한 업무를 일목요연하고 간편하게 집중하게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에버노트의 강점이었는데, 그런 장점을 흡수를 해서 더 쉽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노션의 철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서비스를 바라보니까 아까 이제 워크플로이를 쓰신다는 분이 계셨어요. 워크플로이는 이제 목차처럼 문장이 아니라 줄 단위로 내용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워크플로이를 노션으로 할 수 있고요. 또 메모를 하는 간단한 메모를 또 구글 이 노션으로 할 수 있고요. 트렐로와 같은 진척 관리, 에버노트와 같은 문서, 노트 관리 이런 거를 이제 노션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션을 활용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노션을 활용한 사례는 개인 위키백과 작가 홈페이지부터 아이디어 메모 뭐 이런 것들 제가 노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활용하고 있는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노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데모를 통해서, 실제 살아있는 데모를 통해서 노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 이제 이게 노션을 제가 웹브라우저 크롬으로 접속한 상황이고요. 제 노션 초기 화면이 되겠습니다. 위에 커버 이미지가 있고요. 자, 노션 아이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밑에는 타이틀 텍스트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다큐멘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다큐멘트 영역에 이런 텍스트들이 위치를 하고 있네요. 뭐 메인, 숏컷, 퍼블리시 이런 항목들이 있고, 항목들에 이렇게 마우스를 대보면 여기에 이 내용을 클릭하면 그 내용으로 이제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할 일 목록 관리를 제가 노션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투두 스택에는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요. 밑에는 오늘 해야 될 일들, 자 월요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다단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목들이 있고, 이 항목들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요. 또 드래그를 하시면 또 이렇게 항목을 자유자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항목을 추가하려면 여기서 자 제가 노션 특강 이렇게 노션 특강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죠. 이렇게 항목을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항목은 제가 이제 이거는 노션 특강이라는 거는 텍스트라는 텍스트 블록으로 생성이 됐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뭐 블록이나 페이지나 이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데, 일단 이게 뭔지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MS 워드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텍스트 항목 입력하는 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단만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노션 특강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이 노션 항목을 제가 전환해서 할 일 목록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꿨더니 단순하게 처음에는 텍스트였는데 여기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추가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체크도 할 수 있고 해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위에 보면 날짜를 이렇게 지정했잖아요. 그러면은 골뱅이 문자를 s를 입력하면 여기다가 날짜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다 그러면 날짜를 이렇게 오늘을 선택하면 여기 오늘이라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제가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이거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날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날짜 항목을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날짜 캘린더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럼 캘린더에서 25일이 아니라 내가 26일로 바꾸고 바깥쪽을 이렇게 클릭하면 자 내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7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목요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날짜가 지정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시간도 이렇게 줄 수 있고, 리마인더라고 해서 만약에 내가 알람을 받고 싶다고 하면 알람 시점도 1시간 전에 알람을 받을 건지 1일 전에 받을 건지 이런 식으로 알람도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알람이 설정된 것들은 이렇게 쾌종식의 아이콘이 딱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린 알람이나 현재 시간이 딱 그 정각이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건 되게 이제 그 알람 시간이 다가워졌다 이런 것들도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필요가 없으면은 방법은 이렇게 델리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우리가 MS 워드 편집기에서 문서 편집기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 편집기에서 입력하던 텍스트 베이스의 어떤 텍스트일 거냐, 그 텍스트의 속성이 이 보시면 아주 큰 크기를 가진 텍스트 제목 1의 속성이냐, 제목 2의 속성이냐, 이런 식으로 속성에 따라서 이 편집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그 편집기 블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블록들의 설정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꾸미는 건요,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보시면 큰 텍스트가 있고요. 이거는 제목이라는 텍스트죠. 그 밑에 구분선이 있고요. 또 이런 텍스트들이 있고, 체크박스가 붙은 텍스트가 있고, 다단으로 구축을 했고, 또 굵은 글씨들이 있고, 그 밑에 텍스트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할일 목록 관리도 제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뭐 공심제 소식 해서 이런 식으로 표처럼 표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현재 모집 중인 모임 이래서 바로가기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도 해놨고요. 글쓰기 초급 코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카드 뉴스 형태로 또 관리를 해놨고, 중급 코스에는 또 이런 형태의 항목들이 있고, 고급 코스에는 이런 게 있고, 뭐 취미 코스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제가 하는 코칭 프로그램들, 특강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 영상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업로드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신 분들의 공식 채팅방이 있을 경우에 채팅방 안내, 그 다음에 플러스 친구가 있는 분들은 플러스 친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링크 같은 것들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 소개, 여기는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제가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도, 아까 제가 이제 북마크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대생의 심야서재라는 브런치 주소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브런치로 이동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북마크를 입력하는 거는 그냥 간단해요. 자, 이 주소를요, 여기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자, 팝업 메뉴가 뜨거든요. 해제를 누르시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북마크가 바로 추가가 돼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컨트롤 V를 했을 때 북마크 생성을 하게 되면 위에 만들어진 것처럼 이런 형태의 북마크를 만들어 줍니다. 네, 노션이.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노션의 놀라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활용하는 것 중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냐. 자, 노션에 보면 브런치에 보면은 제안하기라는 메뉴가 있죠. 자,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션 페이지를 구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제안을 받고 싶어요. 제안을 받으려면 뭔가 항목들을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을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구글 설문지 같은 것들을 링크를 해서 구글 설문지 링크로 이동하게 해서 사용자가 거기에 뭔가 항목을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브런치 작가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냐? 자, 이 작가 페이지의 URL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노션에서 컨트롤 V를 해줘요. 그러면 제가 아까 팝업 메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북마크 생성을 누르면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한 배너가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내가 저 브런치의 제안하기 페이지를 이동하지 않고 이 노션에서 바로 내가 어떤 항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밑에 보시면 인베드 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베드 생성을 딱 누르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조금 느린데요.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생겼나요? 뭔가 조그만 페이지가 하나 생겼죠. 이거를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쭉 드래그를 해서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 여기서 요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하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이게 좀 왜 원활한지 모르겠는데요. 서비스가 뭐 접속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특정 페이지 내, 그러니까 특정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 노션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 뭘 할 수가 있냐? 자,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 많이 쓰시죠? 자, 구글 설문지 내용을 제가 노션 특강 이거를 한번 노션 페이지로 갖고 와 볼게요. 이걸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C를 하고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인베드 생성을 딱 눌러주게 되면 조금만 기다리면 여기 설문지가 들어와요. 이렇게 쭉 키워져요. 이게 키워지는 사이즈는 좀 제한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 노션 페이지에 여러분의 홈페이지에 제한하기 메뉴를 여기서 만들어 놓고 나서 만들어 놨다면 이 구글 설문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사용자가 접속을 하지 않더라도 이 노션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입력하게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내에 또 하나의 웹페이지를 넣는 거죠. 네, 이런 기능을 노션이 할 수 있어요. 놀랍죠. 이거를 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냐? 심지어는 여러분들 네이버에 주식이라든지 특정 데이터가 올라오는 그런 것들도 이 노션에다가 다 인베이드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어떤 정보를 한 번에 봐야 된다. 여러 가지 웹사이트에 다 일일이 접속을 해서 만약에 내가 일일이 데이터를 한 번에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10가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어야 됐는데 노션을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인베드 이렇게 다 컨트롤 V를 하면서 여기다가 인베드를 시켜놓으면 이 노션 페이지 하나에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노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웹페이지 인베드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오늘 특강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충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또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자, 출간 작업 쪽에 들어가 볼게요. 매거진 프로세스. 자, 아까 제가 칸반 보드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노션으로 칸반 보드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칸반 보드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진척 관리거든요. IT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 칸반 보드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진척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가 진행 전 또는 진행 중, 그 다음에 진행 완료, 뭐 이런 한 보통은 3단계로 나눠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항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이제 브런치에서 공동 매거진을 운영할 때 여타 다른 작가님들하고 글을 발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여기다가 미리 글을 모아놓고 여기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퇴고 작업도 하고 서로 사전에 피드백도 주고받고 그 다음에 발행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 노션을 활용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기획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원고 작성 중이라는 단계가 있고 발행 완료라는 단계, 그다음에 동기부여, 노하우, 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여기다가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식으로 하나 아이디어를 추가를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내용으로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뭐 오늘 노션에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여기다 내용을 입력을 해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기획 단계죠. 뭔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막 본격적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뭔가 원고 같은 거나 업무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끌어서 이쪽 원고 작성 중이란 단계에다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해서 실제로 뭔가 어떤 내용들을 막 원고를 하고 뭐 작성을 하고 살을 붙이고 뭔가 뭐 내용들을 막 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퇴고 이전까지 하나의 원고 초고가 만들어졌어요. 원고 초고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브런치나 블로그 같은 곳에 발행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발행 완료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만 딱 보면은 내가 현재 아이디어 기획은 한 개의 아이디어를 기획했고 현재 작성 중인 원고는 총 3개가 있고 발행한 거는 총 2가지가 발행을 했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뭐 필요 없어지면은요. 이렇게 얼마든지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길 수 있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노션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노션이 이런 제가 아까 텍스트 베이스로 뭔가를 입력을 막 했잖아요. 할 일 목록 관리에서. 근데 그런 텍스트와 카드가 모아진 형태의 그 어떤 총체적인 뷰, 디자인된 그런 블록을 이미 또 노션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일일이 이런 환경들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디폴트로 얘가 제공을 합니다. 보드라는 걸로. 그거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깊이 나간 거라서 이따 시간이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이제 보드와 같은 이런 뷰도 노션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아이디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제 노션의 첫 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마치 위키백과처럼 또 하나의 이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요거를 이제 표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 형태, 마치 엑셀과 유사한 그런 이제 UI인데요. 여기다 이제 항목을 제가 딱 구축을 해놨습니다.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파일 목록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제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관리해야 될 목록들을 이제 구성을 해놨고요. 예를 들어 아이디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가 구상 중인 아이디어들이 여기다 구축이 돼 있어요. 커뮤니티 아이디어, 앱 서비스 아이디어, 강의 자료, 독서 메모 뭐 이런 식으로 에버노트에서 가져온 것들은 나중에 정리해야 돼서 뭐 이런 식으로. 자, 커뮤니티 아이디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럼 커뮤니티 아이디어로 들어가시면 자, 그리드라고 해서 제가 표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초기 화면에 보신 것처럼 표 형태의 UI죠. 자, 이름이 뭐고 태그는 뭐고 중요도는 얼마나 중요하고 현재 이거 서비스 내가 게시했는지 이거 주소는 어디고 대상은 누구이고 제목은 누구이고, 자, 이런 항목들도 내가 다 수정할 수 있어요. 자, 이거 항목이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항목들조차도 내가 다 정의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떠오른 아이디어,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니까 스텝 지원 아이디어, 책쓰기 프로그램, 제가 만든 모임들, 온갖 모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글쓰기 주제들, 글감들, 어떤 식의 글감, 연습하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쭉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신규 오픈 예정 모임이라는 걸 항목을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그 열기라는 걸 딱 누르시면 자, 또 하나의 페이지가 튀어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자,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해야 될 또는 진행하다가 종료된 모임,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이 이제 여기에 막 저는 여기다가 생각나는 대로 막 여기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뭘 볼까요? 108배 모임이라는 건 제가 이제 구상만 해놓고 만들지는 않았는데 108배 모임. 이거는 좀 내용이 없네요. 뭘 볼까요? 고전 읽기 모임이라는 걸 볼까요? 현재 이거 고전 읽기 모임은 현재 진행 중이죠. 여기에 내가 블랙티드 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토글 리스트라고 하죠. 토글하면 이렇게 펼치면은 내용이 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접으면은 감춰지고. 자, 그 워크플로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 워크플로우를 쓰시는 분들은 이 UI가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은데 노션도 워크플로우에 있는 기능을 디폴트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을 장황하게 길면은 그거를 내가 항상 보기 싫어서 좀 밑에다 감춰두고 싶다 그러면 이 토글 리스트라는 메뉴를 이용하시면 이 토글 리스트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내용들을 숨겨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제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내가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제 노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노션으로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모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모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 이거는 제가 현재 진행 중인 이제 모임들인데 모임의 공지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지사항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이 중에서 뭘 볼까요? 중에서 뭘 볼까요? 108일 글쓰기 시즌 3라는 제 모임의 공지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108일 글쓰기 시즌 3의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108일은 이런 모임입니다. 아래 사항을 꼭 읽어주세요. 카페 가입은 여기서 눌러가서 하시면 되고요. 게시글 인증은 이 비틀리로 숏 URL로 설정한 이쪽으로 클릭하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뭐 커리큘럼은 이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링크가 다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써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은 또 여기다가 노션의 장점이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순번식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놨고, 또 참여 방법은 또 이런 식으로 토글 리스트, 뭐 블랙티드 리스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 이 공지사항 페이지는 어떻게 하냐? 이 주소 있잖아요. 웹사이트. 이 주소를 컨트롤 C를 해서
여러분들이 모임 운영 중인 단톡방에다가 컨트롤 V 거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돼요. 그러면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 붙여넣기를 한 주소를 공지로 지정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번 그 방에 들어오시는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자, 새로 들어오신 분은 노션으로 연결된 공지 페이지에 가셔서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귀찮게 한 분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자동화죠. 반복돼서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이렇게 이런 공지사항 노션 페이지에다가 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 URL만 여러분들 단톡방에 공유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계속할 필요 없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URL을 좀 길다. 그러면 이거는 크롬에 이 비틀리를 플러그인으로 설치를 할 수 있어요. 비틀리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숏 URL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카피를 딱 하시고 단톡방에다가 이 카피하신 URL을 컨트롤 V를 해서 공지사항에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모든 모임의 공지사항들을 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켈리 모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모임 공지사항들을 제가 노션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아까 다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지가 자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 텍스트를 이렇게 블럭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끌어서 이동이라는 요 점점점 6개짜리 위에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이동한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내가 우측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쪽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끝에 색깔이 자 이렇게 색깔이 변하죠. 네,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위치를 해놓고 딱 떨어뜨려 놓으시면 이렇게 다단 2개로 나눠져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옆으로 단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동해야 될 각 라인별로 이동해야 될 끌어서 이동 끝에 가시면 이렇게 끌어서 이동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갖다 놔야 될 우측에다가 표현하시면 이렇게 우측에 또 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끌어서 이동을 해야 될 것들을 다른 쪽에다가 우측에 보내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우측에 붙어요. 네. 그러니까 단이 2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단이 무한대로 생겨요. 또 끌어가시면 또 단이 생깁니다. 네. 또 끌어가면 또 단이 생기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이 밑에 입력할 수 있는 그 너비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겠죠. 그럼 지금 이제 질문이 원래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끌어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자, 2개를 선택해서 또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고요. 이 3개를 선택을 해서 또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요. 자, 컨트롤 Z를 언두 기능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언두를 하시면 이렇게 되죠. 잘못했을 경우에는 언두를 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리드도 있으니까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리드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되게 놀라운 게요. 노션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 언두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컨트롤 Z, 이 마법과 같은 컨트롤 Z가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고 이 입력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이렇게다가 그냥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삭제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냥 언두하면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네, 놀랐죠. 그 다음에 노션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요. 히스토리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기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화면은 항상 상단 우측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설정 아이콘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페이지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페이지 기록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얘가 이게 30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게 있는데요. 참고로 페이지 기록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쓰실 수 없고요.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30일 이전까지의 기록만 유효합니다. 네. 그래서 30일 이전에 기록된 내용이 있다면 되돌리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30일 이후에 만약에 내가 기록했던 내용을 쓰고 싶으면 이거를 또 그 윗단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긴 있네요. 노션 한번 여기 가격 정책 한번 볼까요? 자, 설정과 멤버.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왼쪽으로 메뉴를 이동하시면요. 자, 여러분들 노션 설치를 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왼쪽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 메뉴가 있고 그 가운데가 이제 노션의 기본적인 메인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왼쪽에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메뉴들이 이제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페이지들이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페이지와 블록이 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 설정과 멤버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금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금제를 보시면 개인 버전은 페이지와 블록이라는 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고요. 게스트. 자,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초청할 수 있는 외부 친구는 5명까지밖에 초청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것들은 5메가 이하로 제한이 됩니다. 버전 기록, 히스토리 기능 안 되고요. 그리고 실시간 공동 작업, 링크 공유 이런 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분한테 이 현재 어떤 노션 페이지를 하나 실시간 공유를 하게 되면 그분이 내가 수정한 거를 그분도 동시에 수정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리얼타임으로 생중계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프로 버전, 그러니까 한 달에 4불 정도의 결제를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 페이지와 블록 무제한이고요. 회원은 본인에 한정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게스트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그 게스트, 그 페이지를 같이 작업할 사람들을 친구로 협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무료 버전은 5명이었는데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요. 파일 업로드도 무제한이에요.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 6기가건 10기가건 네, 파일 무제한으로 여기 노션에다가 업로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버전 기록은 30일로 제한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페이지를 내가 작업을 하게 되면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변한 내가 수정한 그 지점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과거에 입력한 내용을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그 페이지를 보고 돌아갈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팀 버전은 버전 기록이 이것도 30일이네요. 30일인데 기업형의 경우에는 월 20불인데 매 1인당 이제 버전 기록이 무제한이고요. 공동 워크스페이스 기능들이 8불부터는 제공을 하고 있네요. 뭐 이런 기능들이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강의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긴 했는데요. 자, 노션의 특징에서 그 템플릿 드래그 앤 드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좋은 툴인데 단점이 없을까요? 네. 단점은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 러닝 커브입니다. 초반에 좀 어렵게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노션을 처음 설치해 놓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좀 그리고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더 노션을 쓰게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1000개의 블록 제한. 자,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무료 버전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예전 얘기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 앱이 프로그램이 조금 느린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요즘에 많이 그래도 성능이 좀 향상이 됐더라고요. 자,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을 개념적인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노션은 워크스페이스라는 가장 상위에 큰 항목이 있고요. 그 밑에 페이지가 있고 블록이 있습니다. 자, 워크스페이스와 페이지와 블록이 뭐냐? 자, 메뉴를 클릭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하나 만들면 그 계정, 이 현재 이 노션으로 로그인한 이 환경 전체를 이제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자, 그럼 페이지는 뭐냐? 그냥 웹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보이는 그 화면 하나 있죠. 화면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로그와 비교한다면 그 블로그 화면 하나가 하나의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블록은 뭔가요? 블록은 뭐냐면 이런 텍스트들, 그 다음에 페이지 링크들, 이런 것들이 블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블록들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진행하면서 블록들이 뭔지는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보면
가장 하위에 있는 밑단에 있는 기초적인 것들이 블록이고요. 블록들이 모여져서 페이지를 만들고요. 페이지가 모여져서 워크스페이스를 만든다고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레고라는 어떤 개념으로 보자고 생각을 한다면 블록이 있고 블록이 모여져서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워크스페이스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블로그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블로그 하나의 페이지가 있죠. 블로그라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는 큰 공간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계정을 가진 블로그가 있겠죠. 그 블로그와 비슷한 게 워크스페이스고요. 블로그 밑에는 하나의 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죠.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밑에도 노션에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 블로그에는 이 포스팅된 글이 있고요. 글 밑에 이 텍스트들이 막 존재하죠. 페이지 밑에 여러분들이 막 그 에디터에서 입력을 할 때 온갖 뭐 표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텍스트도 입력하고 텍스트의 글자 속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용구 표시라든지 그 네이버 블로그 에디터 보면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 노션도 비슷해요. 네.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션에서 얘기하는 블록이라는 게 블로그의 텍스트와 같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텍스트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가 큰, 아주 큰 이런 제목 형식의 블록이 있고 조금 작은 제목 형식의 블록, 그거보다 조금 작은 형식의 제목 블록, 이런 블록들을 갖고 있다. 근데 이 블로그 에디터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뭐 13포인트, 11포인트, 뭐 20포인트 이게 글자의 크기를 숫자를 줘서 수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노션에서는 글자의 크기를 내가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제목 1이라고 하는 가장 큰 텍스트, 제목 2, 제목 3, 그다음 텍스트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기본적인 텍스트들을 입력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블로그 에디터와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워크스페이스 밑에 페이지들이 쭉 있고 그 페이지 밑에 블록들이 존재한다. 이런 형식의 계층으로 정리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션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설치를 하지 않았던 분들은 노션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노션이라고 치시면 노션 홈페이지에 이동을 하고요. 노션에서 회원 가입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다운로드 탭으로 이동하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고요. 또는 여기다가 Enter your email,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사인업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노션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URL이 아마 도착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설치를 하셔가지고 이용하셔도 되고요.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면 노션 쓰는데 가장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애플 계정이 하나 추가가 됐던데 일반적으로 연동을 쉽게 쓰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노션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인업, 컨티뉴 위드 구글을 하시게 되면 구글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쉽게 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을 쓰고 계시다라고 하면 컨티뉴 위드 구글을 하시게 되면 이미 구글 계정에 로그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원 가입하는 절차 가질 필요 없이 바로 노션을 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글 계정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구글 로그인이 된 상태라고 하면 별도로 이메일을 입력해서 회원 가입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네, 회원 가입해서 쓰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션의 입력 형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노션에는 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페이지와 UI와 비슷한 개념의 페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페이지 밑에는 다양한 블록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제가 페이지를 한번 직접 추가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요. 왼쪽에 이 사이드 메뉴 왼쪽 밑에 가시면 새 페이지라는 게 있어요. 새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빈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공대생의 심야서재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서 페이지를 하나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지금은 팝업 형식으로 되게 조그맣게 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크게 뜨게 한 후에 작업을 할게요. 그럼 여기 맨
왼쪽 위에 올라가시면 페이지로 열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전체 화면으로 확대가 되죠. 그럼 여기서 제 홈페이지를 아주 간단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 빈 페이지를 사용하거나 템플릿을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냥 이 중에 있는 거를 하나 선택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빈 페이지를 이렇게 눌러볼게요. 빈 페이지를 누르시고요. 자, 명령어 사용 시 슬래시를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죠. 근데 뭐 사용 없이요. 이 페이지는 작가 이석현의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노션 책을 출간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입력하고 싶은 내용,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게 홈페이지 같지 않잖아요. 별로 예쁘지 않죠. 그러면 이제 디자이너틱하게 디자이너가 만든 것처럼 화면을 좀 예쁘게 만드는 거로 구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를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아이콘 추가, 커버 추가 이런 이제 메뉴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아이콘 추가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이콘 추가를 눌렀더니 기본적으로 노션이 제공하는 랜덤의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콘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모지라는 탭이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노션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모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이모지를 선택을 해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나랑 관계 있는 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냐?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아무거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이미지 업로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권장 규격은 280 by 280 픽셀을 가진 사이즈에 여러분들이 아이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직접 업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에 웹사이트에 링크가 있다 그러면 링크를 주고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구글에 가서 여기서 제가 노션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탭에 들어가면 다양한 노션 뭐 데이터들이 나오죠. 여기서 크기는 아이콘이라는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노션 아이콘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아이콘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아까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운 받지 않고 바로 쓰는 방법은 자, 내가 선택한 이미지에서 우측에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 주소 복사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서 아까 링크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출을 누르시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정 URL에 링크에 아이콘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업로드를 할 필요 없이 특정 웹사이트에 있는 이 주소를 갖고 와서 아이콘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콘은 들어갔는데 여기 상단에 커버 이미지가 들어가면 조금 멋있을 것 같아요. 커버 이미지는 어떻게 넣냐? 여기 커버 추가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과감하게 누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노션이 디폴트로 이렇게 커버 이미지를 랜덤하게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콘을 추가할 때 랜덤 아이콘이 들어갔던 것처럼 커버 이미지도 랜덤한 커버 이미지가 들어가요. 근데 별로 화면에 이쁘지 않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냐? 이 커버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대시면 커버 변경이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이걸 이렇게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노션이 제공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업로드를 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1500 픽셀 이상의 이미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가로가 1500 픽셀 이상이 되는 게 좋고요. 링크 아까 아이콘을 지정했던 것처럼 여기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미지가 있는 링크를 아신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언스플래시라는 탭을 이용하세요. 여러분들 글 쓰는 분들이라고 하면 글 쓸 때 이미지 넣을 때 저작권 프리 이미지를 구할 때 언스플래시 사이트 아시죠? 근데 노션이 언스플래시하고 연동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커버 이미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나는 작가니까 작가로 검색을 해봐야지 하고 작가를 검색을 하면 작가는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애석하게도 언스플래시 사이트가 한글로는 검색이 안 돼요. 키워드 검색이.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작가라고 하면 이제 영문으로는 라이터 이 정도로 번역이 되겠죠. 라이터라고 치면은 다양한 이미지가 나옵니다. 다 이게 저작권 무료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골라줍니다. 이렇게 골라주면은 자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자 근데 이 이미지가 지금 이게 최대 이 위에서 보는 요 그 세로 사이즈가 이게 최대예요.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위치 변경을 클릭하셔서 이거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 내가 보여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가장 좋은지 끌어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끌어서 선택을 해놓고 위치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지 이 상태가 저장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계속 추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텍스트만 들어가면 밋밋하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사진을 하나 넣고 싶어요. 이미지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미지를 어떻게 넣냐? 만약에 내 증명사진이나 프로필 이미지 같은 사진을 넣고 싶다. 그럼 아까 제가 노션은 이런 텍스트 형식의 블록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록도 제가 넣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블록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각 라인별로 이렇게 엔터를 치거나 막 위치를 이동하다 보면 항상 우측에 내가 추가하고 싶은 블록을 추가하기 위한 이 플러스 아이콘이 보여요. 이거를 눌러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슬래시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슬래시를 입력해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근데 언제 어디서나 노션에서 어떤 블록을 입력할 때는 내가 항상 슬래시를 입력한다. 이 사실을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바쁜데 언제 마우스를 이동해가지고 이게 플러스를 이렇게 누르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격 급하고 빨리빨리 좋아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슬래시 딱 누르면은 팝업 메뉴가 튀어나온다. 그럼 여기서 내가 입력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사진을 아까 제가 입력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다 보면은 자, 쭉 내려가다 보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미디어에 이미지가 있어요. 자, 미디어에 이미지를 선택을 짱 해주시면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비슷한 화면이 하나 나오죠. 업로드. 이거는 내가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지정하는 방법.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인베드. 이거는 아까 제가 이미지가 있는 주소. 만약에 여기서 노션에서 웹사이트에서 검색한 노션에 뭔가 어떤 페이지를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페이지에 아까 특정한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이미지 주소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이미지 인베드를 시키면 자,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죠. 네.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필요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우냐? 선택하시고 델리트키 누르면 삭제됩니다. 자, 또 지우는 방법 하나. 다른 방법으로 지우면 또 어떻게 지우냐? 이 컨트롤이 있는 이 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요 마우스 점점점 6개짜리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삭제라는 게 있어요. 이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삭제하는 방법. 삭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를 끌어서 이거를 끌어서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이미지가 밑에 있었는데 위로 올라갔죠? 또 끌어서 위로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그 다음에 다단으로 만약에 편집하고 싶다. 단을 나누고 싶다. 그러면 나눠야 될 단을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이미지의 우측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측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를 끌어서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요. 삭제를 하고 싶으면 팝업에서 삭제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복제라는 게 있어요. 복제라는 건 뭐냐면 메뉴에서 복제를 누르시면 똑같은 게 그대로 생겨요. 그러니까 복제라는 방법은 이거를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복제를 눌러서 복제를 하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만약에 제 프로필 이미지를 이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슬래시를 입력을 해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미지가 있어서 이미지에서
링크 임베드를 눌러서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또는 이것도 언스플래시에 들어가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물, 제가 마침 사진이 없는 것 같아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이 사진을 제가 프로필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 주소 복사를 눌러서 노션에 가서 컨트롤 V를 해서 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사진이 이제 나오겠죠. 네. 간혹 가다가 사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외부에 그 링크를 하는 거를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미지는 저작권이 걸려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미지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화면 중에 제 샘플 중에서 하나를 제가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따라 노션이 좀 느리네요. 이렇게 느리지는 않은데 하필이면 이제 강의를 할 때 또 오프라인이라고 그러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게 좀 끊긴 거 아니죠? 갑자기 네. 노션이 지금 접속자가 폭주한 모양인데요. 황당하네요. 네. 하필은 강의를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이거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포트폴리오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컨트롤 C를 해서 아까 작업하던 그 페이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가 없게 지금 노션이 느려가지고 네. 이러네요. 접속자가 폭주를 했는지 하필은 데모를 하는데 지금 노션이 지금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네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네. 50명 정도 기업, 직원이 50명 정도인 기업, 노션. 얼마 전에 한급판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API까지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서비스가 접속이 안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노션이 그러게요. 협조를 안 하네요. 노션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파일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파일로 업로드를 하시면 그 파일은 아마존 AWS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됐네요. 자, 여기에 제가 컨트롤 V를 해서 내용을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미지가 안 뜨는데 자, 아까 이제 떴죠? 제 사진이 있고 이 블록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진 우측으로 이렇게 제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탭이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보기가 그렇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두 개의 단으로 나눠진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 경계선 부근으로 이동을 하면 위아래 그 버티컬 스크롤 바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조절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보시면 왼쪽하고 우측에 조금씩의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을 내가 꽉 차게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 전체 너비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너비를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이 여백을 좌우측의 여백을 거의 안 쓰고 꽉 차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운데에 데이터를 모아놓고 좌우측의 여백을 넓게 주고 쓰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들이 많아서 복잡하게 내용을 좀 입력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 좌우측의 여백을 활성화 놓으시면은 전체 너비로 활용하시게 되면 내용을 더 꽉 차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요거는 텍스트라는 블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작게 쓰고 싶다고 하면 이 설정 메뉴에 보면 작은 텍스트라는 설정이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시켜 주시면 기본 텍스트 사이즈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작아져요.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한글의 경우에 폰트를 바꿀 수가 없나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애석하게도 폰트가 3가지밖에 지원 안 해요. 이 설정 메뉴를 누르시면 이게 기본이고요. 세리프, 모노,
이렇게 세 가지만 제공을 합니다. 애석하게도 이거 외에 다른 폰트를 제공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되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렇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잠금이라는 거를 활성화시켜 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도 이거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페이지 잠금 상태가 되면 이걸 풀어놓으시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겠죠. 네. 수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두 기능 여기 실행 취소. 이건 제 매킨토시라서 이건 이제 단축키가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은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삭제가 실행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PDF 전자책이 유행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인 편집은 노션으로 편집을 쫙 해놓고요. 여기다가 하이퍼링크처럼 링크까지 달아놓고 만약에 누군가한테 이 노션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PDF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 PDF 내보내기를 해서 영상 PDF로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HTML로 내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디테일하게 수정하고 싶다면 이런 차원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영상,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이 안에다가 인베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유튜브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유튜브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이오인가요? 이분 되게 유명한 스타트업 유튜버죠. 어떤 이 영상을 내가 저기다가 이 노션 페이지에다가 넣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 포트폴리오 중에 내가 만약에 영상으로 만든 자료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거든요. 자,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는 이미 내가 유튜브처럼 어딘가에 비메오라든가 유튜브에 만들어져 있는 URL이 있는 항목을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동영상 인베드를 시키면 여기에 동영상이 들어가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재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노션을 쓰시는 분들 중에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유튜브로 이동을 하지 않아도 영상을 인베드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이력 중에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 중에서 내가 만약에 영상으로 만든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사진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인터랙티브한 영상까지 또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 MP4 같은 그런 파일이 있으면 내가 그걸 직접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건 어떻게 하냐? 아까처럼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처럼 슬래시를 누르고요. 화면으로 쭉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쭉 이동을 하셔가지고 동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동영상을 딱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링크 인베드라고 있죠. 링크 인베드는 아까 이 영상의 주소, 이 문구만 있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클래식 사이트에 이 영상을 내가 듣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C를 해놓고 아까 이 링크 인베드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주소를. 네, 그래서 인베드를 시켜주면 똑같이 내가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에 영상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지금 되게 조그맣게 들어갔죠. 왜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갔을까요? 위에서 만들었던 이 단을 나눴던 게 이 아래까지 지금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바꿔서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조그만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면은 이 선이 크게 좌측에서 우측까지 선이 크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은 넓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재생을 하면 여기서 재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영상은 여기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만 재생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져와도 노션에다가 이 링크를 시켜놔도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노션에 끌어오기를 하더라도 재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저작권자가 설정한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기본적인 블록 중에서 블록들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할 일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볼까요? 슬래시를 누르면 기본적인 있는 목록 중에서 할 일 목록. 할 일 목록은 오늘의 약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이렇게 지정하면 오늘 뭐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약속 이렇게 체크
하긴 이거는 완료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컨트롤이 있고요. 또 슬래시를 누르게 되면 자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마지막 라인에서 엔터를 치면은 그 위에 있는 그 블록의 속성과 똑같은 게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일에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우면은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항목 중에 제목 1이라는 게 있네요. 제목 1. 제목 1은 텍스트 중에서도 가장 큰 사이즈의 텍스트예요. 엔터 키를 치면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슬래시를 눌러서 제목 2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제목 2는 제목 1보다는 조금 작은 텍스트. 자, 또 슬래시를 눌러서 이번에는 제목 3. 섹션 제목 중에서도 소라고 돼 있나요? 그러면 제목 3.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으로 입력할 때 뭐 제목 1 밑에는 어떤 내용, 그다음에 제목 2에는 어떤 내용, 뭐 소주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입력을 하더라도 그 분류, 주제에 따라서 그룹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들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텍스트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사이즈는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 세 가지 정도의 크기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노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노션의 기본적인 컨트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슬래시를 눌러보니까 쭉 내려가 보니까 글머리 기호 목록이라는 게 있네요. 글머리 기호 목록은 전에는 블레티드 리스트라는 영문으로는 됐는데 자 워크플로이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실 거예요. 네. 목차 1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은 목차 2 목차 3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이를 쓰신 분들은 이 베이스의 어떤 형식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노션의 장점 중에 하나 이제 이 워크플로이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엔터를 친 다음에 탭 키를 누르시면은 목차 1 하단 서브로 내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 1 하단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또 엔터 치면은 목차 1의 하단 2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고요. 또 목차 2에 가서 목차 2 밑에 하단에 내가 만약에 내용을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 치고 탭 키를 누르면은 목차 2의 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항목을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탭을 누르면은 그 한 단계 아래쪽으로 들어가지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은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요. 탭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은 왼쪽으로 이동해요.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종속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짤 때 아이디어를 짤 때 많이들 활용을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차 3 하단 2 그다음에 여기서 또 목차 3의 하단으로 이동하고 싶으면은 여기다가 1, 2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다단계로 입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들이 너무 장황하게 많아서 이것들을 내가 한 번에 다 감춰버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목차 2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전환에 가시면 토글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토글 목록을 딱 선택하시면 접혀요. 이렇게 접히고 펼치고 이렇게 발 수가 있어요. 그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블록들이 이 하위에 있는 블록들이 이 위에 있는 블록으로 딱 묶여가지고 하나의 그룹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설정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바꾸고 싶은 라인에 그 커서를 위치를 하고 설정을 눌러서 전환해서 토글 목록 이렇게 바꾸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고 펼치고 이런 것들이 된다는 얘기죠.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꿔볼까요? 자, 선택을 해서 전환 토글 목록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재밌는 게 중에 하나가 목차 2하고 목차 3을 목차 1 밑으로 내가 넣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선택을 해서 목차 1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버리면 돼요. 또 목차 3을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시켜서 목차 1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목차 1을 확대를 해보면 목차 1 밑으로 얘네들이 두 개가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 목차 1만 하나만 잡으면 한꺼번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접혀졌어요. 또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접히고 펼쳤던 이 목록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설정을 눌러서 전환해서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목차 3도 전환해서 글머리 기호 목록으로 바꾸면 이렇게 다 바뀌죠. 그 다음에 목차 1로 눌러서 이렇게 접어버리면 내용이 한꺼번에 닫히는 이런 식의 이제 활용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구분선이라는 게 있어요. 구분선 이렇게 항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위에 아래하고 성격이 좀 달라서 구분을 짓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구분선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개발자분들은 많이 활용하는 게 코드라는 게 있어요. 코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코드를 선택을 하시고 이 보시면 코드에 다양한 언어들이 이미 다 이 하이라이트 템플릿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템플릿 보시면 내가 만약에 C#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만약에 C# 코드를 갖고 와서 이거는 이제 개발자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긴 한데 만약에 코드를 갖고 오게 되면 자 이렇게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색깔이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코드 관리하는데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컨트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더 해볼게요.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멘션하기가 있어요. 사용자 멘션하기. 사용자 멘션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멘션하려고 하는 이 사용자를 내가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메시지 같은 거나 뭔가가 날아가겠죠. 이렇게 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페이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새 페이지를 추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페이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접근하기가. 그냥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여기 왼쪽 사이드 메뉴에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을 누르게 되면 이미 노션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형태의 노션 페이지들이 있어요. 그 디자인에 관련된 뭐 디자인 시스템 이렇게 누르시면 이미 만들어 놓은 다양한 형태의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면 클래스 노트, 뭐 그다음에 클럽 홈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케팅에서 쓸 수 있는 브랜드 자산, 그다음에 회의록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다양한 템플릿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개인이다라고 하면 빠른 메모, 내가 메모를 입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작업 목록도 있고 뭐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추가를 하면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교육 밑에 클래스 노트라는 템플릿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이 템플릿 사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자 여기에 강의 노트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지가 내 개인 페이지에 추가가 됐고요. 이 페이지가 이렇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강의 노트라는 거를 내가 쓰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밑바닥에서 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네. 여기 뭐 체크도 하고 여기에 뭔가 아이콘도 들어갔고 뭔가 내용도 입력하고 여기 열기 누르니까 여기에 뭔가 내용들이 있네. 그럼 나도 이렇게 항목으로 응용하면 되겠구나. 뭐 강의 번호, 유형, 뭐 자료 이런 것들이 있겠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노션 페이지에 있는 이거는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노션의 블록인데 이 개념은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노션 초보분들은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블록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블록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나중에 노션을 좀 활용하면서 홈페이지도 만들어 보고 내가 좀 이제 노션을 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그 정도 단계가 됐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 블록들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추가하게 되면 언제나 이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상단에 추가가 돼요. 그러면 페이지를 많이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여기에 쭉 쌓이겠죠. 여기에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면 관리하기가 불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도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강의 노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을 해서 공대생의 심야 서재 포트폴리오 밑으로 보내고 싶다.
그럼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까 우리가 접히고 펼친 메뉴처럼 이렇게 펼치면은 여기 밑에 강의 노트가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페이지를 또 추가해 볼까요? 새로 페이지 추가, 새 페이지. 새 페이지를 추가했죠. 새 페이지가 이 루트에 상단에 제일 상단에 추가가 됐어요. 그럼 이것도 드래그 시켜서 여기다가 보내버린다. 그러면 하나의 그룹별로 이 페이지도 그룹을 쫙 시켜놓고 그 그룹별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들을 관리를 다 따로따로 모아놓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방금 추가한 거는 아마 그 밑에 이제 페이지에 쫙 이 내용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페이지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어요. 이 페이지 밑에 이 페이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페이지 밑에 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페이지 밑에도 또 다른 페이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페이지는 계속적으로 뭔가 다른 페이지를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페이지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페이지를 추가하는 방법은 자 어떻게 하냐 새로운 페이지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페이지라는 텍스트는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하이퍼링크처럼 작동을 시키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그러면 팝업 메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텍스트라고 이거는 텍스트라는 블록인데 여기서 페이지로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 커서가 여기에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설정 메뉴를 누르고 전환해서 페이지를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제 이거는 더 이상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페이지로 이동을 하기 위한 텍스트 페이지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페이지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그럼 여기서 또 다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 상단에 보시면 다시 이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새로운 페이지를 누르시면 다시 새로운 페이지 안쪽으로 이동을 하고 바깥쪽을 누르시면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 제일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아까 분명히 공대생의 심야서재 포트폴리오 이 밑에 있었는데 제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제일 상위로 옮겼잖아요. 상위로 이동할 수 있고 페이지를 다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공대생의 심야서재 포트폴리오 쪽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이 페이지에 대한 계층 구조를 이렇게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면 내가 분야별로 카테고리별로 뭔가를 페이지들을 다 이 그룹별로 정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정리도 가능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따로따로 관리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필요 없어지면 이렇게 바깥으로 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요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페이지를 만드셨어요. 뭔가 홈페이지를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럼 이 홈페이지를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공유라는 기능으로 설명을 하는데 화면 상단 우측에 보시면 공유라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공유를 눌러주시면 여기서 웹에서 공유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 있을 거예요.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서 웹에서 공유를 이렇게 켜주시게 되면 이 링크 여기 상단에 보시는 이 링크를 아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주소로 언제든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모임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블로그나 뭐 브런치에다가 링크를 이렇게 주게 되면 그 링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페이지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공유를 활성화시켜 놓으면. 근데 여기 링크 옵션 보기에 보면 구체적인 설정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편집 허용이라는 거는 이거를 ON을 시키면 수정을 할 수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도 수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템플릿을 복제 허용.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노션 페이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템플릿을 내가 쓰고 싶다. 근데 템플릿을 ON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이 템플릿을 복제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는 내가 못하게 막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복제 허용을 꺼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색 엔진 인덱싱이라는 거는 이거를 켜놓으시게 되면 구글에서
구글 SEO라고 하죠. 구글에서 검색이 되게 해줘요. 네. 그래서 다만 뭐 티스토리나 브런치처럼 그런 최적화 기능은 안 돼 있어서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게끔 인덱싱을 하긴 하는데 다른 사이트보다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예, 그래도 이렇게 인덱싱은 여러분들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걸 켜두시면 좋아요. 근데 주소만 아는 사람만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하고 싶다. 내가 굳이 퍼블릭하게 이 사이트가 알려지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거를 꺼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사람 초대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 편집 허용과 댓글 허용 기능을 쓸 때 하는 얘기예요. 사람 초대해서 사용자 추가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용자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공동 작업을 이 페이지를 내가 공동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초대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체 허용을 할 거냐, 편집과 다른 사람들과 공유까지 시켜줄 거냐, 편집만 그냥 허용하게 할 거냐, 댓글만 달게 할 거냐, 읽기만 할게 할 거냐,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보안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편집 허용과 편집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모든 허용을 다 하게 해준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상태에서 초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하나 추가가 됐죠? wordmaster@gmail.com 이 사람이 게스트다. 그럼 이제 그 사람한테 메일이 날라갔을 거예요. 이메일 주소로. 그 사람이 이 사이트를 타고 들어오면은 그 사람은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할 수가 있냐?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선택을 하고 밑에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댓글을 달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댓글 1이라는 게 추가됐죠. 이걸 클릭하면 댓글이 보이고요. 네. 댓글을 필요 없으면은 해결하면 이제 날라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 페이지에 내가 공유를 해놓고 초청한 사람, 구체적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 주인장이 갖고 있는 권한과 동일한 기능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그 기능들 중에 하나는 이 페이지에 대한 에디팅 기능과 이 특정 부분에 이렇게 댓글을 다는 기능들을 할 수 있다. 저는 예전에 공동 매거진을 할 때 여기다가 글을 원고를 미리 작성을 해놓고 원고를 사전에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어떤 문장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코멘트를 남길 때 이 노션에 있는 협업 기능에 이 댓글 기능으로 그 기능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 매거진을 운영할 때 여기다 사용자에다가 같이 참여하는 그 회원분들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쫙 초청을 해놓고 그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이 루트 페이지에 한 번 권한을 주시면 그 하위까지 다 권한이 가요. 그러니까 최초에 가장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권한만 주시면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이 하위까지도 다 권한이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션을 내가 무료 버전이 아닌 프로 버전 이상으로 결제를 하셨었는데 5명 이상의 회원들과 같이 공동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노션의 협업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시너지를 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페이지를 같이 보시는 분들은 내가 이 수정하는 거를 그분들한테 화면을 공유를 안 해도 그분이 같이 이 페이지에 접속 중이면 내가 수정하고 입력하는 내용들이 그분한테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요. 마치 줌으로 영상 중계하는 것처럼 그 사람한테 들어서 내가 수정하는 게 그대로 다 날아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노션 기초, 노션이 왜 뭐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으며 제가 노션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사실 많은 방법들 노션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드린 것 중에 아주 짧게 보여드리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책에서 제가 읽는 책들의 진척 관리도 노션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금 읽는 책들 별점이 몇 점이고 완독했는지 읽는 중인지 그 다음에 갤러리 뷰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갤러리처럼 책 표지들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관리하는 이
다양한 뷰가 하나만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이런 뷰를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뷰도 있지만 갤러리 뷰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뭐 일부 입력한 것도 있지만 노션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기능들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다양한 이제 사례 중심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노션에서 공유하는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블록들 입력하는 거, 뭐 이런 이미지 추가하는 거, 뭐 영상 추가하는 거 이런 것들 위주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은 이거 설명한다고 하면은 밤을 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시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미 시간을 벌써 많이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저기 초과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까지 제가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노션이 좀 딥하게 알고 싶다. 네, 그 다음에 노션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멘션을 주시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별도로 코칭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런 쪽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특강은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